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이브닝 뉴스 스케치의 타프로입니다. 9월 17일 수요일, 오늘도 거품 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연준이 올해 첫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고용 둔화와 트럼프 관세 압박 속에서 신중한 통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윈서성에서 화려한 왕실 의전을 받으며 두 번째 국빈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조선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의 규제 완화를 논의하며 공동 생산과 첨단 기술 동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교육부가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보수단체와 손잡고 애국 교육 연합을 출범해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인공지능이 사용자를 대신해 자동 결제까지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 페이먼트 프로토콜을 공개했습니다. 달라스에서 저소득층 환자가 신장 이식에서 배제됐다는 내부 고발로 병원과 이식단체의 금전적 유혹과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디즈니사나 ABC가 찰리 커크 피살 사건 발언 논란으로 지미 키멜 라이브 방송을 무기한 중단해 표현의 자유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CDC 국장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아동 백신 일정 변경을 압박했다고 폭로하며 과학 무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대부분의 성인이 하루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다며 한 끼에 25에서 30g 고단백 식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올해 첫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경제 전반과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유민정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유 기자, 먼저 이번 인하 규모부터 전해주시죠.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춰 4%에서 4.25% 범위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5차례 회의 끝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물가 상승보다 둔화되는 고용시장을 더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추가 인하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연준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연내 2차례 추가 인하를 전망하는 위원이 절반을 넘었지만 의견이 크게 갈립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경제가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정책 선택이 쉽지 않다며 불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 목표를 웃돌고 있어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새 인사 영업도 주목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백악관 경제고문인 스티븐 미란이 새 이사로 합류했습니다. 그는 더 큰 폭의 인하를 주장하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그는 독립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던 대출 금리 하락 효과는 어떨까요? 이번 인하가 즉각적인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장기 고정금리는 국채금리와 투자심리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반면 단기 변동금리나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이자는 비교적 빠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할 정도로 큰 폭의 인하를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사이의 긴장도 계속되고 있다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대규모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연준을 압박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연준 이사 리사 쿡의 해임을 시도했지만 연방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백악관은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흐름과 연준의 선택, 어떤 점을 지켜봐야 할까요? 미국 경제는 고용 둔화와 완고한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라이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인하가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점진적 접근을 권고합니다. 연준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모두 달성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어 추가 조정 여부는 향후 경기 지표와 시장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의 올해 첫 금리 인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HTC 이브닝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연준의 이번 결정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변화를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윈저성에서 화려한 국빈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왕실의 전통과 영국 정부의 환영 속에 펼쳐진 하루였습니다. 이하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하람 기자, 이번 방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두 번째 국빈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윈저성에서 왕실의 전통을 그대로 담은 마차 행렬, 군악대 연주, 그리고 화려한 연회를 경험했습니다. 붉은 하얀 파란 연기를 남긴 공군 비행단 레드 에로우즈의 축하 비행이 하늘을 물들였고,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묘소에 헌화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왕실과의 만남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윈저성에서 찰스 3세 국왕과 카밀라 왕비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어 왕실 근위대 사열과 마차 퍼레이드가 이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금빛 장식이 돋보이는 아이리시 스테이트 코치에 탑승해 왕과 나란히 이동했습니다. 만찬이 특히 화려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연회의 하이라이트는 세인트 조지 홀에서 열린 국빈 만찬이었습니다. 목재 아치와 갑옷, 창, 방패로 장식된 이 홀에는 139개의 촛불이 켜졌고, 100명이 넘는 직원이 일주일간 준비한 테이블 위에는 1,400여 점의 식기가 놓였습니다. 메뉴는 영국산 유기농 재료로 준비된 물냉이 판나코타, 노퍽산 유기농 치킨, 그리고 켄트산 라즈베리 소르베가 들어간 아이스크림 본베가 제공됐습니다. 참석자들도 화려했겠군요. 네, 백악관과 영국 왕실, 영국 정부가 선정한 160명의 인사가 함께했는데, 오픈 AI의 샘 알트먼, 애플의 팀 쿡,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브라이언 모이니한 등 양국의 주요 인물들이 자리했습니다. 루퍼트 머독도 초대됐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최근 갈등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은 특별한 곳이라며 스코틀랜드 골프장과 자신의 뿌리를 언급했습니다. 점심과 전시 관람 중에는 미국 독립 관련 유물과 대서양 해적 케이블을 살펴보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찰스 국왕에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검을, 카밀라 왕비에게 티파니 다이아몬드와 루비 브로치를 선물했고, 왕실로부터는 독립선언 250주년 기념 가죽 제본집과 그의 취임식 날 버킹엄궁에 개양됐던 국기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번 방문이 어떤 의미를 남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철저히 차단한 가운데 왕실의 상징을 온전히 즐기며 영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내일은 런던 근교 총리 별장에서 스타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술기업 대표들과도 회동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영국 윈저성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국빈 방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HTC 뉴스캐치 이하람이었습니다. 네, 화려한 의전 속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미국과 영국의 오랜 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방산 협력 포럼에서 미국의 조선 관련 규제 완화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선박 구매 의사를 밝혔지만 존스법 등 각종 법적 장벽이 한국 조선업체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 청장은 한국이 선박을 블록 단위로 제작해 미국에서 조립하거나 기본 항해만 가능한 상태로 한국에서 건조 후 미국에서 전투 체계를 설치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높은 수준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 국방 상호 조달 협정 RDPA 체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방산 분야의 공동 생산과 정비 허브 구축, AI 무인 체계 등 첨단 기술 동맹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도 미 해군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 조선업체가 핵심 해법이 될 것이라며 협력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교육부가 내년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보수 성향 단체들과 손잡고 애국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인사들이 세운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가 주도하며 터닝 포인트 USA, 힐스데일 칼리지 헤리티지 재단, Moms for Liberty 등 40여 개 보수단체가 참여합니다.
이들은 전국 대학을 돌며 강연 시리즈, 학생 경연, 교사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의 건국 원칙과 자유 애국심을 강조하는 시민 교육을 펼칠 계획입니다. 연방정부 예산은 투입되지 않지만 교육부가 행사 조율을 지원합니다. 비판도 나옵니다. 전 현직 교육 전문가들은 시민교육은 초당적이어야 한다며 특정 정치 성향이 주도하면 균형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노예제나 인종차별 같은 역사적 과오를 축소하고 긍정적 서사를 강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교육부는 동시에 교사 연수 예산을 줄이고 시민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2,300만 달러에서 1억 6천만 달러로 대폭 증액해 애국적 역사 교육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사용자를 대신해 결제까지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 규칙 Agent Payment Protocol AP2를 발표했습니다. 60곳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해 개발된 이 프로토콜은 AI가 쇼핑, 송금 등 자동 결제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인증, 권한 위임, 거래 기록 추적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신용, 직불카드, 실시간 은행 이체는 물론 스테이블 코인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이 지원되며 AI가 조건에 맞는 상품을 찾으면 사용자의 추가 확인 없이 바로 결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I 챗봇이 여행 계획을 세우고 항공권, 숙박을 한 번에 예약 결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구글은 업계 표준화 기구와 협력해 AP2를 개방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으며 결제, 기술 생태계 전체가 참여해 차세대 AI 결제 시대를 함께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텍사스 달라스에서 저소득층 환자들이 신장 이식을 부당하게 배제당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파크랜드 병원 이식 프로그램 책임자였던 패트릭 체이스는 자신이 관리하던 이식 대기 명단의 장기들이 인근 명문 UT 사우스 웨스턴 병원으로 넘어가 환자들이 9년 이상 기다리다 사망하거나 수술이 불가능해졌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기증된 장기가 품질 불량이라며 파크랜드 환자에게 거부된 뒤 같은 장기가 UT 병원 환자에게 이식된 사례가 최소 36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체이스는 이식단체와 대기 명단을 관리하는 정부 계약기관, 병원 모두가 메디케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금전적 유혹에 빠졌다고 지적하며 냉동고에 쓸모없는 장기를 모으는 등 비윤리적 관행까지 제기했습니다. 연방보건부와 법무부가 조사 중이며 상원재정위원회는 이미 장기 이식 관리 부실로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이 이식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오래된 문제라고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즈니사나 ABC 방송이 보수층 반발 속에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를 무기한 편성 중단했습니다. 키멜은 보수 성향 인플루언서 찰리 커크가 피살된 사건을 언급하며 마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는데 최대 계열사 넥스타가 지역사회 가치에 맞지 않다며 방송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브랜던 칸은 디즈니의 방송 면허를 거론하며 압박했고 ABC는 결국 프로그램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인사와 표현의 자유 단체들은 대통령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코미디언을 침묵시킬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미 키멜의 계약은 내년 만료 예정이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다음 차례는 키멜이라고 조롱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정치권의 방송 압력과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임된 전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 수잔 모나레스가 상원 청문회에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 백신 접종 일정을 바꾸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모나레스는 과학적 근거 없이 접종 일정을 조정하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해임됐다면서 장관이 매일 대통령과 논의한다며 협조를 강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접종 일정 변경을 위해 CDC 자문위원 교체와 경력직 과학자 해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의료단체들은 백신 신뢰가 무너지고 홍역, 간염 등 예방 가능한 질병이 재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백신 정책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이 커지자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모두 우려를 표했으며 모나레즈는 증거 기반의 결정을 지키려 했다며 과학적 절차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은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단백질은 근육 유지, 상처 회복, 호르몬 생성, 면역력 강화 등 필수 영양소입니다. 미 보건당국은 성인 체중 1파운드당 0.36g, 150파운드 성인 기준 최소 54g을 권장하지만 활동량과 건강 상태에 따라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양사들은 한 끼에 25에서 30g을 목표로 제시하며 아침에도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릭 요거트, 카레지 치즈, 달걀, 콩을 넣은 브리토가 좋은 선택입니다. 점심은 닭고기, 렌틸 콩 샐러드, 저녁은 연어와 퀴노아, 닭고기, 파이타처럼 고단백 저지방 메뉴가 권장됩니다. 단백질만이 아닌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 비타민을 함께 섭취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네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오늘 품으시기 바랍니다. HTC Evening News Catch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